아침 5번째, 오늘은 오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범주의 요소죠. 그것은 색수상행식이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온자를 붙이죠. 이 온자는 쌓을 온자, 무더기란 뜻입니다. 이래 무더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툭 던져 놓듯이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죠.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자를 쓰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왜 부처님은 오온을 언급을 하셨나? 부처님이 삼법인을 설명하면서 재범무아를 말할 때 우리 중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를 육신과 정신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 나를 육신, 색과 그다음 수상행식 이렇게 오온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색은 이제 먼저 색수상행식에서 색부터 보면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인데, 이 물질은 결국 지수하풍으로 흩어지는 물질이다. 그리고 세포가 쉼없이 생멸해 났다가 사라졌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죠. 자, 이런 물질적인 요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멸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하거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그것을 영원한 나의 몸으로 인식을 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집착하면 어때요? 괴롭죠. 집착을 하면 괴롭습니다. 그 다음 어떤 대상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 이걸 말하죠. 느낌도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그 느낌도 달라. 그래서 영원함을 느끼게 할 수 없는 게 느낌이다, 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똑같은 조건으로라도 느낌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20, 30대 느낌이 좋았던 노래가 5, 60대가 되면 그 느낌이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상은 생각, 앞에서 수의 느낌이 되풀이 되면서 여기부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세상을 내 기준으로, 나의 관점에서 편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생각도 동일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다. 행은 의지작용이죠. 행동, 의지작용, 이런 것인데, 이 의지작용이 올바르게 작용이 돼야 선한 업을 쌓고 또 열반을 이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것, 그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나쁜 업을 행하거든. 그래서 윤회의 채받기 또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행 부분에서 어떤 의지 행동인데, 자, 내일 아침에 그놈 만나서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나타냈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접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의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늘 항상 하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도. 그 다음에 5번째 오식이라는 안입이 설신, 그죠? 눈, 귀, 코, 혀, 신체. 이러한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하면 그것이 인지를 통해서 순간순간 의식이 작용합니다. 그게 육식이죠. 그래서 육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의식이라 하는 말라식이죠.
그게 칠식입니다. 말라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레아식, 팔식이라는 무의식이라 할 정도의 마음 깊은 속을 인지하기 힘든 의식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은 얼마나 찰나의 얇은 의식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식이나 기억 등 기억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노부부가 과거에 살아온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처음에 조용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툰다는 거야. 왜? 서로 내 기억이 맞다는 거야. 그 뜻은 기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50, 60, 70, 80 하면서 70 말라식 이야기 했는데 이 말라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의식을 제8 아레아식을 통해서 7식으로 올라옵니다. 과거의 생각이. 그럴 때 이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먹을 본다면 어떤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요. 그게 이제 아레아식에 그게 저장되어 있다가 말라식에서 탁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킨다. 말라식에서. 그러면 긍정적이 뭐냐? 이제 의리의 사나이,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준 주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먹에 얻어맞아가지고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럼 똑같은 주먹도 다르게 본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구분하느냐? 말라식에서 구분해요. 아레아식에 저장돼 있다가 말라식에 구분이 되면 딱 보는 순간 그렇게 탁 올라오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주먹을 봐도. 그래서 이 말라식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선한 업이 되어야 말라식에서 좋은 업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는 좀 좁게 말하면 나라는 것이죠. 나. 그죠? 나라는 것이다. 더 좁게 말하면 나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영원하지가 않다. 따라서 고통에 가까운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자아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딱 각성할 때, 알아차릴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아의 상태에 관한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후에 두 번째 설한 법문이에요. 첫 번째 사성제 팔정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 설한 법문인데 이 경전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죠. 비구들이여 따라서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며 자아가 아니며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느낌과 생각과 작용과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따라서 고귀한 수행자라면 온히 자신이 아닌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에게는 집착이 없으므로 고통 또한 없습니다. 고통이 없기에 그는 자신을 각성하며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해야 될 일은 끝났고 성스러운 삶이 완수되었다. 더 이상 깨달음과 고통은 없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한 후 비구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구들은 부처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며 그 후에 그들은 말씀에 따라 기쁘게 수행하였습니다. 자, 인간에게 물질이라 하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래서 무아임을 설명할 때 무아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색은 이해를 빨리 하는데 수상행실은 잘 이해를 못해. 왜 색을 빨리 이해하느냐? 색은 생로병사를 진행할 때 우리 육신이
늙어서 병들고 죽는 과정을 이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해를 좀 한다는 거예요. 색이 수상행식보다 더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색 수상행식 5는 반드시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무아라 한다.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5는 무하다. 5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무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아인 것을 확실히 체득하면 걱정거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잘 안 되는 것은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수행이 뭡니까? 닦을 숫자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된 습관 또는 나의 부처님 말과 배치되는 어떤 습관을 바르게 하면은 무아임을 빨리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돼요. 수행과 더불어 저는 참회가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다 봅니다. 자, 반자신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조견온 계공 도일체 고액할 때 조견온 계공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라 그랬죠. 비추어 볼 때 도일체 고액 일체의 괴로움과 짱에서 해탈해서 대자유와 행복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색수상행식 5가지로 구분되고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쌓여 일체의 존재가 형성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색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오건 오경이다. 오건은 감각기관이죠. 색, 안입이 설신, 그죠?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오경은 색, 성향, 미촉, 그죠? 그래서 이 오건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모두 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또 땅도 우주 전체가 다 색이다. 그 다음에 수는 색과 색이 부딪힐 때 생겨나는 감수작용이에요. 색과 색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안입이 설신이 하고 색성량 미촉법이 만나는 거 이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단순한 느낌이 수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그죠? 혀로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등등.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다 맡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쳐다보니까 좋다 싫다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나타나겠죠. 이 느낌이 생겨나는 것까지가 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수는 나에게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맞으면 좋다. 나한테 맞지 않으면 싫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좋고 나쁠 때는 상으로 넘어가요. 상으로. 좋을 때는 어때 욕심이 생기고 나쁠 때는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가오는 대상을 좋고 나쁜 느낌에 따라서 가지려고 하거나 안 그러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갖가지 궁리하고 상상하고 공상을 하고 망상에 잠기는 것 이 모두가 상에 속합니다. 상에. 자, 이러한 상을 통해서 생각이 구체화되면 네 번째 행으로 올라가죠. 행은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또는 말을 하거나 몸으로 행동하는 것. 신구이 삼업을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바른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 신구의 삼업을 짓는 것을 행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한 인식 능력이나 관념이 자리를 탁 잡게 되는데 이것이 자리 잡는 이것이 식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우리 인간에게 대입하면 바로 나다. 색은 육신이요 수상행식은 정신세계인데
우리는 실체가 없는 이 오온에, 무상한 오온에 집착하고 그것을 나라고 한다. 나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실체도 없는 자아를 고수하고 이렇게 나만의 물질적, 정신적 세계에 집착을 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뿐이다. 괴로움. 이렇게 반야심경과 오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봤어요. 색이죠, 색.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수의 시작입니다. 감수작용.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 순간 저 옷은 참 멋있네. 마음에 들지 않네. 아니면은 무감각하게 느끼는 것을 수라 그래요. 수. 그런데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감각하면 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예쁘고 마음에 들 경우에 상으로 넘어가죠. 이때부터는. 자,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저 옷이 어울릴까? 입으면 멋있을까? 하루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죠. 갈등을 하죠. 애착하는 것이 상이다. 상. 그래서 마침내 행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사겠다. 안 살란다. 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까지가 행이다. 그런데 이제 비싼 값을 치르고 옷을 사 입었는데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다음부터 이런 옷은 내가 안 사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이것이 식이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인식의 능력을 갖는 것,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관념과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상이 높아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또는 좁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편협한 생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온에 집착하는 그 결과는 괴로움 뿐이죠. 그죠? 오온은 뭐하다라는 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삼법인, 오온, 사성제, 중도, 공 이런 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진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자꾸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서 딱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오온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6일차에는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고 건강하십시오.